알아두면 쓸모있는 지방자치제도 3강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자치분권 2.0 시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 참여가 높아진다는 점, 바뀌는 법안들로 우리 삶에도 여러 변화들이 생긴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죠? 여기서 잠깐 바뀌는 법만 알고 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 삶도 나아가 지역사회도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강에서는 지방자치 2.0 시대로 접어든 지금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문제나 주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제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3법 재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주민이 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참여 3법은 무엇일까요? 주민참여 3법,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가리켜 주민참여 3법이라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조례를 만들고 이를 투표에 붙이고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정부패가 드러난 단체장과 지방 의원 등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이렇게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 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도 좁혀지고 주민들 간에도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3법 중 먼저 주민조례 발안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민조례 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평균 13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주민 참여가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 발안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주민이 직접 재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구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 기존 광역기초 2단계로만 구분된 서명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답니다. 그럼 개정 후 조례 발안제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구 절차, 조례 발안제의 참여 절차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 서명 요청,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지방의회 발의 순서입니다. 여기서 잠깐 조례 발안제 절차가 복잡해 참여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요? 청구인인 시민들이 어떻게 조례 발안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8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문서로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해당 청구서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안을 첨부하면 돼요. 지방의회 의장은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 확인한 후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게 되는데 공표 내용은 서명 요청 기간, 전자서명 방법과 그 취소 방법까지 포함해야 하죠. 이후 대표자나 수임자가 주민들에게 서명 요청을 하게 되고 서명 요청 기간은 취지 공표가 있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시군, 자치구는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서명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종이 서명부에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 전자식 서명도 가능하답니다. 대표자는 작성한 명부를 시도의 경우 10일 이내로, 시군, 자치구의 경우 5일 이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명부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이의가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심사는 청구인 명부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수리 또는 각하하게 됩니다. 드디어 조례 청구가 수리되면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되는 거죠. 위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이전의 번거로움을 조금은 줄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이 조례안을 청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후 각종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과정을 줄이고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 소속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조례안 작성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부담감이 줄어들 것 같죠? 조례안이 발의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개정된 제도의 효과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로 조례안 심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요.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지방의회 임기 4년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주민조례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이 직접을 통해 비대면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주민조례안 발안제를 잘 활용한 사례를 주민이 직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정이 된 진주시 사례를 살펴볼게요. 진주시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내버스 지원금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청구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심의 의결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익금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방의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공표했습니다. 공표 후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는데요. 필요 연서 주민수는 주민 총수 28만 6,986명에 50분의 1 이상인 5,740명. 대표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받았고 전자서명수가 361명밖에 되지 않아 보정 후 7,193명을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심사 후 조례안 발의가 확정됐답니다. 이는 주민이 직접 나서서 버스 기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기사 교육과 버스 점검 강화로 서비스를 향상하며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에 의미가 있는데요. 또 보조금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정산하고 친족 경영 참가 시 인건비에 제한을 두어 세금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조례안을 수리하고 이어 1개월 이내 의회에 상정하며 1년 안에 의결이 처리해야 하기에 시민들은 조속히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이며 권리인 조례 발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보면 좋겠죠? 다음은 주민참여 3법 중 주민투표인데요. 지역의 중요한 문제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가 바로 주민투표제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인 투표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고 지역의 정책이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춘 거랍니다. 그 제도의 문턱은 어떻게 낮아졌을까요? 먼저 주민투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은 어떤 것이라도 주민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청구서도 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예산 편성, 의결 및 집행 또는 회계 계약 등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투표에 붙일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민투표 역시 조례 발안제와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차이점이 조금 있으니 간단하게 살펴보죠. 먼저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자격은 해당 자치단체 관할의 주민등록자로 18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이면 됩니다. 주민투표의 첫걸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이죠. 주민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조례 청구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투표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잘 기억해주세요. 대표자는 교부받은 서명부에 서명을 받는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부터 5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명부는 심사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청구가 적법할 경우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 발의합니다. 투표일이 정해지면 투표운동을 거쳐 투표를 하게 되는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 군, 구, 읍, 면, 동 단위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합니다. 투표 방법도 종이 서명 외에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식 서명이 가능해졌죠. 투표가 완료되면 개표를 하게 되는데 총수의 4분의 1 이하는 개표를 하지 않고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투표로 제도의 방향이 달라진 사례를 알아볼까요? 2011년 경북 영주군 평은 면사무소 이전 관련해 주민투표가 있었는데요. 원래 오은리로 이전하려던 면사무소를 평은리 주민들의 여론조사 없이 시행된 점과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영주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정비계획에는 수몰민 이주 예정지가 평은리로 결정된 점을 부각시키며 주민투표를 제시했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총 1981명 중 조례 기준 유효 인원 9분의 1을 넘는 492명이 서명, 시의회가 평은면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의결하고 주민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내 최초의 면 단위 지역 주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는 주민투표, 주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한 표 참여해야겠죠? 주민참여 3법 중 마지막은 주민 소환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 종료 전에 해직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 소환제인데요.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단체장과 의원을 소환하는 일이다 보니 현재까지 실효성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보완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공직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 사유는 제한이 없고 청구 자격은 19세 이상의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자이거나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표에 등록된 주민이면 가능합니다. 단 청구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를 교부받는 즉시 서명 요청 활동을 시작하면 되는데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서명인 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지역구, 자치구, 시, 군 의원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부를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청구 사실 공표, 청구 요지 공표, 주민 소환 투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주민 소환 대상자는 주민 소환 투표 발의일로부터 소환 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하네요. 주민은 투표 전 연설과 대담, 토론회, 인터넷 광고 등의 투표 운동을 할 수 있고 이후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합니다. 주민 소환 투표일은 주민 소환 투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가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 소환 투표의 결과가 확정될 때에는 소환 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그 직을 상실한 사람은 그로 인해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함양군수 주민소환제를 들 수 있는데요. 함양군수 주민소환 추진위는 2007년 9월 27일 함양군 성관위에 대표자 등록을 마치고 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지역 군수를 소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군수가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자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어 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천 군수가 세 곳의 골프장 건설, 헬기 경납고 유치, 지리산 댐 추진, 공해업체 유치 등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동안 서명 위임을 받은 250명이 나서 서명을 받았고 함양군 전체 유권자의 15%인 5,07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2008년 1월 31일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고 투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18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가결되었습니다. 함양 지역 주민들의 주민 소환 투표 청구는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 강북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였는데요. 주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지방자치를 잘 꾸려나갈 대표를 뽑는 것도 폐단을 막는 것도 주민 스스로가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죠? 지금까지 지역 현안과 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에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참여 3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의 절차를 잘 숙지해서 올바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 4강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